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네, 365일 24시간 전 세계 뉴스를 모니터하는 분입니다. 김용민 PD로부터 조간신문 브리핑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기사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동아일보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앞으로 병원이 메디텔을 전국 어디든 세울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메디텔,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의료관광 호텔. 이게 메디텔입니다. 기존에도 호텔 안에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는 있었지만은 의료기관이 직접 호텔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됐었습니다. 의료기관이 돈을 벌려면은 뭐 주차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업에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했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그러면서도 의료를 직접 영리의 소재, 도구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그동안은 못을 박았는데, 앞으로 병원이 메디텔을 전국 어디든 세울 수 있게 된다면 의료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의료 영리화입니다. 의료 영리화가 뭡니까?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그런 가는 길의 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사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정부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는 메디텔을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서 정작 의료계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메디텔과 관련된 주요 요건들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메디텔이 의료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메디텔 설립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가진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다 보니까 메디텔 전국 어디든 세울 수 있다라는 이런 정부의 방침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1km 이내에 건립하도록 한 규제를 다음 달에 철폐를 한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의료 관광 또 일자리가 늘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사실 메디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이거 우려된다.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나와서도요, 메디텔이 허용되면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유착이 발생할 것이다. 대형 병원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메디텔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관광호텔 지으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형 병원이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고요. 또 돈 있는 환자나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련한 기사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겨레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그동안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논의해 왔습니다. 자, 이 3대 비급여 뭐가 있냐면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이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야말로 환자들에게서 돈을 가장 많이 뜯어내는 그런 주범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제 없애자, 이렇게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요. 자,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왔느냐? 폐지 대신에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일단 한겨레가 제목으로 뽑기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놓고는 결국 들러리로 만든 거 아니냐. 이쪽에서 폐지하자고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적용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면은 이거는 사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다 마나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예.
사실 앞으로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겠죠. 대형 병원들이 요구할 때는 이 선택 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대 중증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정부와 건강보험이 100%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게. 그런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건 결국에는 이렇게 정부가 이 선택 진료 폐지를 묵살한다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선택 진료제가 뭐냐면요. 이른바 특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환자가 경험 많고 실력이 검증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초기에는 양쪽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그런 제도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제를 악용해서 환자들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택진료제 없애자 이런 목소리들이 그동안 나왔던 것이죠. 예, 뭐 유명 의사 같은 경우에 뭐 한 번 보려고 몇 시간 기다려서 5분 진료받는 네. 그런 현상들도 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도 있었고요. 예.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한 경우도 있고 또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서 이건 뭐 선택진료가 아니라 의무 진료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그런 선택진료제이기 때문에 없애자.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또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그런 제안이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형병원 좋은 일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또 추정을 해봅니다. 예, 대자가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대기업, 네. 대형병원. 대박. 예. 동일한 대박이다. 예. 의료도 대박이다. 자, 중앙일보 12면으로 가보면은 결국 이 정권이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다라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앞으로 진료비를 전액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나 부자격자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돈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나 안 내겠다. 이런 분들입니까? 생계형으로 결국 부득이하게 못 내시는 분들, 저소득층이 상당한데요. 이들에게 앞으로 제도 내고 그 진료비 또 약제비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분들을 사회안전망, 의료안전망으로부터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7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30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숫자가 작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대구 인구 정도쯤 되네요. 보니까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들 진료비 전액 내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2면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AI 확산 시킬 것 같다 싶으면 멀쩡한 닭꼬리 다 죽이는 거. 이게 바로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예. 자, 8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당한 애꿎게 죽은 닭꼬리가 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500만 마리입니다. 실제로 감염된 경우는 얼마냐? 이것도 통계가 잡혔네요. 예. 121만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21만 마리가 아니라요. 121마리. 121마리. 예, 121마리. 실제 감염 확인은 121마리 됐는데 예. 예방적 차원이라면서 살처분한 닭오리는 예. 2,500만 마리. 이 몇 배를 죽인 겁니까? 이 문제가요. 정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예. 차라리 백신을 맞히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동물 보호
단체들의 주장인데요. 근데 백신을 맞히면은 이 고기의 질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예. 예.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가로서는 백신을 그동안 안 맞춰왔는데 아니 이런 아무리 닭 오리라 할지라도 이들도 생명체인데 그냥 이유도 없이 무작정 살처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각별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처분하면은 결국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거죠. 예. 네. 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이면 보도였습니다. 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 양반이 또 실언을 했습니다. 지금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원유부두 기름 유출 사고로 양식장이 망가지는 등 이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사고 발생 엿새째인 어제도 정부나 관련 업체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그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한 상태인데요. 자, 윤진숙 장관이 어제 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어민에 대한 선보상을 GS 칼텍스 쪽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여당 의원들이 업체든 정부든 피해 어민의 생계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문제입니다.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고 2차 피해자는 어민들이다. 이제 GS 칼텍스는 이제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네. 그걸 이제 피해를 받죠. 예. 근데 이제 1차 피해자라고 언급한 게 문제군요. 예. 그 GS 칼텍스가 결국에는 그간 이 복구 과정에서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예. 또 신고했을 때도 말이죠. 이 유출량을 아주 최소화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허위 보고를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은. 자, 그런데 1차 피해자가 GS 칼텍스고 2차 피해자는 어민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어민 피해를 뒷전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이 양반 사고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사고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실언을 했습니다. 예. 그 주무부처 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큼 참 정부의 이 위기 대처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예. 윤 장관이 GS 칼텍스 쪽에 사실상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I'm your energy. 이렇게. I'm your energy. 이런 말을 GS 칼텍스에 하는 거다. 예.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또 한겨레 만평을 보니까 말이죠. 윤진숙 장관이 GS 칼텍스 대변인으로 묘사가 됐더군요. 예. 중앙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13자리로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13자리로 된 새로운 개인 식별번호를 5천만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안전행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대통령 업무 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말이죠. 주민등록 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자, 지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를 또 만드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아예 규정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사실 포르투갈 같은 경우 헌법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신분증 번호는 있어도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개별 식별 번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개인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개개인에게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또 새로 부여한다는 식별번호 이게 또 유출이 되면 그때 또 어떡할 겁니까? 또 다른 13자리의 식별번호를 만들 건가요? 이거 소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고 있는 이런 현 정권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사람의 그 정보 인권을 국가 권력이 장악하도록 만들어놨던 거죠. 자, 13자리 새 식별번호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보면서 참 이 DNA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쉽게 바뀔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자,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첫 해인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기업 숫자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31%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돌려준 세금이 또 2013년 상반기에 8,100억이라고 하던데요. 무리한 세무조사 하지 말라. 이게 조선일보의 메시지입니다. 세무조사로 여간 탈세가 걸려가지고 큰 타격을 입은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예, 무리한 세무조사 하지 말라. 예,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일면에 다뤘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 정치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여당이요, 기초의원도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는 그런 방침을 오늘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초단체장 또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했고요. 예. 새누리당은 뒤집었습니다. 예.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묘수다라고 추진을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초의원도 경선 공천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정치적 부담을 털겠다. 뭐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만은 이 비용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이 일반 국민 한 명을 섭외하는 데만 평균적으로 4만 원 정도가 들고요. 예. 일반 국민 선거인단 규모를 1,00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략 8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전국이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이 선거하는 곳이요. 서울에서만 17억, 전국적으로 500억 가량이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당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의원까지 경선 공천을 할 경우에는 당이 문 닫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라토리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올지 그건 또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 황우여 대표 그냥 쑥쑥 던지다가 뭐 이렇게 또 역풍을 당내에서 맞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양반이 또 그저께 또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실언을 했더만요.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기를 바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남북보다는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예. 통일을 바란다는 건 도대체 혹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한 말을 헷갈리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명이인. 예, 농담입니다. 예. 하여간 이 황우여 대표의 이런 발언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빈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황우여 대표의 얼굴을 보니까 말이죠. 사진을 보니까 활짝 웃네요. 예.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이죠.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이미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한 내용인데 KBS 앵커를 지낸 민경욱 씨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KBS 앵커였습니다. 근데 KBS에 기자윤리가 있습니다. KBS 안에서 내부적으로 만드냐? 예, 방송 진행을 한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퇴사 후 6개월 뒤여야 한다. 근데 이 양반은 퇴사하고 몇 시간 만에 정계에 이렇게 입문을 하셨어요. 자, 그만둔 사람한테 윤리 규정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효용성은 없긴 하지만 지금 KBS 내부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또 임명이 확정된 다음에는 곧바로 청와대로 가서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 민경욱 씨는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KBS의 현직을 유지한 시점에서 예. 청와대 대변인 신임 인사를 청와대로 갔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민경욱 씨 같은 경우에 위킬리크스가 2011년 폭로한 미국 외교 전문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다가 대선 후보자 정보를 전달한 인물로 묘사가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말이죠. 자, 하여간 제자리를 찾아간 건지 저 역시도 사실은 유사 언론인으로 있다가 이 공직선거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언론하다가 저 정치관 사람 뭐 비난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직선거 출마하고 갔습니까? 아니, KBS 앵커 하던 사람이 대통령의 입이 순식간에 돼버린다? 사표도 안 낸 상태에서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조차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와 조간 살펴봤습니다. 예.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국회에는 정론관이라는 기자회견장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발견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뭔 한마디를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반박 논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동안의 사례를 들어보시지요.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국회 연설을 두고는 먼저 박대출 대변인. 예, 오늘 김한길 민주당 그 대표님의 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 대표님의 말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과 일치하길래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김 대표님의 연설 내용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등 일부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포함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우려됩니다. 박대출 대변인의 발언이 심심했던 것일까? 10분도 안 돼 곧바로 홍지만 원내대변인 출격. 안녕하십니까. 이 식사 시간 다 돼서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같이 나타나서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김한길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지키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법안을 통과시켜줘야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의 발언도 그냥 둘 수 없는 새누리당. 이번엔 함진규 대변인. 어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권이 하나 될 때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새정치가 가능하다, 분열은 곧 공명이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또 야권 연도의 시동을 거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엔 한정의 민주당 대변인 발언을 두고도 결코 빈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강은희 대변인. 오늘 민주당이 이재균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는 정치인을 포함시키며 꼼수 사면을 시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 판단에 의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사실을 오히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은희 대변인은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도 막하는 듯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을 촉구한 민주당 논평에 대해 민주당은 한 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인하율이 고작 0%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폭탄으로 휘청거리는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등록금 폭탄을 만들어낸 주역이 누구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를 규탄한 민병두 의원 발언을 두고는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출격하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이 50%가량 파악이 되거나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낮은 지지도를 올려보려는 다급한 심정이야 이해는 가지만 출범한 지 만 1년도 안 된 정부의 공약 평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정도가 아닙니다. 하여간 야당이 한마디 하면 즉각 멍군하며 나타나는 여당 대변인. 애완견인가 감시견인가. 하여간 애완견이든 감시견이든 걔는 걔일 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 불독 같은 정신이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하여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